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젖은 아스팔트 위를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뀌었다. 언니, 미안해요. 나어 갈게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18살의 그녀, 지은이가 내 손을 놓고 사라지던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울부짖었다. 왜 나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웃지 못했다. 내 이름은 수연이다. 25살,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여자.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 속에 자랐지만 속으로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나의 성 정체성은 숨겨진 비밀이었다. 레즈비언. 그 단어를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두려웠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시고 결혼과 자녀를 당연한 삶의 과정으로 여겼다. 그래서 나는 늘 혼자였다. 친구들도 있지만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를 만난 건 지난해 봄, 한강 공원에서였다. 벚꽃이 만발한 그날, 나는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다. 피곤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 없이 서 있던 나는 근처 카페로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녀를 봤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소녀. 긴 생머리에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녀는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고 책 한 권을 들고 있었다. 김영하의 소설집이었다. 나는 무심코 그녀 옆에 앉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대화를 시작했다. 비가 많이 오네요. 학교 끝나고 오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네, 언니. 벚꽃 구경 왔는데 비가 와서. 재미없어요. 그렇게 시작됐다. 지은이는 18살, 고3 수험생이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압박감, 꿈에 대해. 지은이는 미술을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의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한강 산책, 카페에서의 수다, 때로는 한옥마을을 걸으며. 한국의 봄은 아름답지만 짧다. 벚꽃이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처음엔 언니 동생 같은 사이였다. 하지만 지은이의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을 느꼈다. 언니, 나 덧니가 좋아. 그녀의 고백은 갑작스러웠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날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첫 키스를 나눴다. 달빛이 비추는 물결처럼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지은이의 할머니는 보수적이었고 학교 친구들은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는 몰래 만나야 했다. 주말에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또는 명동의 번화가 속에서. 지은이는 나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가르쳐줬다. 한복을 입고 사진 찍기, 김치 만들기, 추석 때의 송편.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그 해피니스는 프레질러티했다. 지은이의 수능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그녀의 스트레스는 쌓여갔다. 언니, 나 의대 가야 해. 할머니가 기대하시니까. 그녀의 눈물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여름이 왔다.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밀스러운 여행. 검은 모래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언니,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까? 지은이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지은이의 할머니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됐다. 누군가 사진을 찍어 보냈던 모양이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때리고 집에 가뒀다. 그런 더러운 짓 그만둬.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미쳤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무너졌다. 나는 지은이를 구하려 애썼다. 밤에 몰래 만나 위로했다. 하지만 압박은 커졌다. 지은이는 점점 지쳐갔다. 언니, 미안해. 나 포기할 수 없어. 그녀의 말에 나는 절망했다. 우리의 사랑은 한국의 사회적 노엄지에 짓눌렸다. 가족, 교육, 미래. 모든 게 장애물이었다. 가을이 되면서 지은이는 수능에 집중했다. 우리는 덜 만나게 됐다. 그 빈자리가 나를 괴롭혔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날, 지은이가 나를 불렀다. 언니, 만나자.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언니, 나의 결혼할 거야.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아니, 결혼. 18살에. 그녀는 설명했다. 할머니가 소개한 남자, 재벌 집안의 아들. 이게 나의 미래야? 언니, 이해해줘. 배신감이 밀려왔다. 왜? 우리 사랑은 뭐야? 나는 소리쳤다. 지은이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한국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그날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비가 눈과 섞여 내리던 그 밤, 그 이후 나는 웃지 못했다. 매일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지은이의 추억이 나를 괴롭힌다. 한국의 사회, 그 보수적인 시선이 우리의 사랑을 죽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 영원히.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가 떠난 지 반년, 나는 여전히 서울의 일상에 매달려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간다. 동료들은 나의 변화를 눈치챈다. 수연 씨, 요즘 왜 그래? 웃는 모습이 안 보여. 나는 어색하게 웃어보려 하지만 실패한다.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기분이다. 지은이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지은이를 처음 만난 그 카페에 다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가 읽던 책을 떠올렸다. 김영하의 소설처럼 우리의 삶도 복잡하고 아팠다. 한국의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은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는가. 교육, 직장, 결혼. LGBT로서의 삶은 더 힘들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지은이는 그 모든 것에 짓눌렸다. 회상 속으로 빠져든다. 우리의 첫 데이트. 인사동의 골목길을 걸으며 전통 공예품을 봤다. 지은이가 한복을 입어보라 권했다. 언니, 예쁠 거야. 나는 웃으며 입어봤다. 붉은 치마 저고리에 그녀의 칭찬이 달콤했다. 우리는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할머니의 엄격함. 할머니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이해 못하실 거야. 이 지은이의 말에 나는 안아줬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깊어졌다.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고 주말에 몰래 만나. 명동의 거리에서 쇼핑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우산 아래로 피했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키스. 달콤하고 따뜻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어렵다. 특히 동성 커플은. 여름 제주 여행은 우리의 피크였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렌터카로 섬을 돌았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만장굴을 탐험했다. 밤에는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나 의대 가서 의사가 되면 언니랑 같이 살고 싶어. 지은이의 꿈에 나는 감동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제주에서 찍은 사진이 할머니에게 전달됐다. 누가? 아마 학교 친구일 거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반응은 격렬했다. 지은이를 집에 가두고 핸드폰을 뺏었다. 나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아, 나와. 하지만 그녀는 나오지 못했다. 결국
밤에 창문으로 몰래 만났다. 언니, 무서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울었다. 우리는 한국의 LGBT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울의 이태원에 게이바가 있지만 레즈비언 커뮤니티는 작다. 사회의 차별이 크다. 가을, 수능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공부에 매달렸다. 나는 응원했다. 도시락을 싸서 학원에 가져다주고 메시지로 격려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언니, 할머니가 남자를 소개했어. 결혼하라고.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18살의 결혼. 한국의 조혼 문화는 아니지만 보수 가정에서는 가능하다. 특히 재벌 집안이라면. 충돌이 시작됐다. 나는 반대했다. 지은아, 내 인생이야. 왜 포기해? 하지만 그녀는 가족 때문에 라고 말했다. 우리의 다툼이 잦아졌다. 사랑이지만 현실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겨울, 눈이 내리던 날,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만나자. 한강에서 만난 그녀는 차가웠다. 언니, 끝내자. 나 결혼할 거야? 배신.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왜? 우리 사랑은, 그녀는 울며 말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불가능해. 미안해.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무너졌다. 그날 이후 웃음이 사라졌다. 지금도 한강을 걸으며 그녀를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LGBT 권리가 더 나아져야 한다. 하지만 나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 친구들이 걱정한다. 수연아, 데이트 해봐. 하지만 나는 거부한다. 지은이 외에는 누구도. 그녀의 소식을 듣고 싶지만 연락이 끊겼다. 아마 결혼했겠지? 행복할까? 나는 아니다. 매일 밤 그녀의 꿈을 꾼다. 그 미소, 그 손길. 영원히 잊지 못할. 일상이 지옥처럼 느껴진다. 회사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상사가 불러 수연 씨, 요즘 왜 그래? 실수가 많아. 사과하지만 마음은 애써요. 지은이의 추억이 나를 사로잡는다. 왜 그녀는 나를 버렸을까? 사랑이 부족했나? 아니, 사회의 압력 때문이었다. 회상. 우리의 행복한 날들. 추석 때 지은이 집에 초대받았다. 할머니는 모르셨다. 친구라고 소개했다. 송편을 빚으며 웃었다. 한국의 명절 문화, 가족의 따뜻함. 하지만 우리에게는 숨겨진 사랑. 밤에 몰래 산책하며 별을 봤다. 언니, 영원히 함께. 그 약속이 이제는 아픔이다. 할머니의 발견 후 상황은 악화됐다. 지은이는 학원도 못 갔다. 나는 그녀를 구하려 애썼다. LGBT 상담소를 찾았지만 한국에서는 부족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언을 구했다. 인내하라는 말뿐. 지은이는 점점 멀어졌다. 언니, 미안.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셨어. 정신과 충격. 한국에서 동성애는 병으로 여겨지곤 한다. 컨버전 세러피 같은 게 아직 존재한다. 지은이는 고통받았다. 나는 분노했다. 그만둬. 하지만 파워러스. 그녀의 메시지가 줄었다. 언니, 사랑해. 하지만 그 일리프시스가 나를 죽였다. 수능날 나는 한강에서 기도했다. 지은이가 잘 치르길. 시험 후 그녀를 만났다. 피곤한 얼굴. 언니, 잘 봤어. 안아줬지만 그녀의 눈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할머니가 결혼 날짜 잡았어. 그 말에 나는 소리쳤다. 왜? 내가 원하는 거 아냐. 다툼. 언니, 이해 못해. 가족이 중요해. 지은이의 말에 나는 상처받았다. 우리의 사랑은 가족 앞에서 무너졌다. 한국의 필리엘 파이어티, 효도가 모든 걸 우선한다. 특히 여성에게. 고트러오.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의 번화가, 눈이 내린다. 지은이가 불렀다. 마지막으로 만나자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반지를 끼고 있었다. 약혼했어, 배신감. 지은아, 왜? 그녀는 울었다. 언니, 나도 아파. 하지만 선택했어. 정상적인 삶. 정상적. 우리의 사랑이 비정상이야. 나는 소리쳤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한국의 공공장소에서 감정 표현은 태부.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눈 속에서 포옹. 미안해, 언니. 그녀가 떠났다. 나는 추운 거리에서 울었다. 그 후 나는 디프레션에 빠졌다. 친구가 병원 추천. 약을 먹지만 효과 없음. 지은이의 소식을 들었다. 결혼식 초대장. 가지 않았다. 대신 한강에서 술 마시며 울었다. 왜 나를 버렸어? 사랑이 거짓이었나?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녀도 피해자. 한국 사회의 빅텀. LGBT로서의 삶은 힘들다. 법적 보호 부족, 차별. 최근에야 동성 결혼 논의되지만 아직 멀다. 지은이는 선택했다. 가족, 안정. 나는 변하려 애쓴다. 새로운 취미, 요가.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밤마다 꿈, 그녀의 미소. 그날 이후, 웃음 이름. 하지만 희망. 언젠가 사회 변할 거야? 우리의 사랑처럼.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 지은이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 통해. 행복해 보이더라. 그 말에 가슴 찢어짐. 왜 나는 아니야? 우리의 사랑은 어디 갔어? 회상 속으로. 우리의 인터미트 모먼츠. 지은이 집에서 할머니 없을 때 함께 요리. 김치찌개, 불고기. 한국 음식의 향이 우리를 감쌌다. 언니, 맛있어. 그녀의 미소. 키스. 패션. 하지만 충돌. 그녀의 친구들이 알게 됐다. 학교에서 볼링. 레즈비언이야, 소문. 지은이는 울었다. 언니, 무서워. 나는 위로. 하지만 파워러스. 할머니의 인터벤션. 병원. 치료받아라. 지은이는 거부하지만 강제. 나는 반대. 사랑이 병 아냐.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애는 스티그머. 반전. 지은이가 남자를 만난 건 강요였다. 하지만 그녀는 받아들였다. 언니, 이게 쉬워. 배신. 왜? 고트러오. 결혼식 전날. 그녀가 불렀다. 언니, 도와줘. 만났다. 나 후회해. 울며. 우리는 도망치려 했다. 서울역으로. 하지만 할머니가 쫓아왔다. 지은아, 돌아와. 드라마틱. 지은이는 망설이다. 돌아갔다. 미안, 언니. 그 순간 내 심장 멈춤. 배신의 절정. 이후 나는 무너짐. 회사 그만두고 여행. 부산으로. 바다 보며 생각. 한국 사회의 문제. LGBT 권리. 돌아와.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이야기 공유. 치유 시작. 하지만 지은이의 그림자. 그녀는 결혼 후 행복. 소문. 불행. 나는 그녀를 용서하려 함. 사랑이었으니까. 시간이 약 1년 후 나는 새 직장. 디자인 스튜디오. 동료들 좋음. 하지만 여전히 웃음 저금. 지은이 소식. 이혼. 충격. 친구 말 남편과 안 맞았대. 연락. 메시지. 언니, 미안. 만남. 카페. 그녀 변함.
언니, 잘못했어. 대화. 그녀의 고통. 결혼 후, 디프레션. 언니 생각나. 재회. 사랑 재점화. 하지만 조심. 충돌. 가족. 할머니 반대. 하지만 지은이 성인. 스물. 우리는 함께 싸움. LGBT 이벤트 참여. 서울 프라이드. 감정 깊음. 언니, 영원히. 하지만 사회 압력. 직장, 친구. 인간성. 우리는 서로 지지. 결국, 우리는 선택. 함께 살기. 서울 작은 아파트. 지은이 대학. 미술. 꿈 이룸. 할머니 화해. 이해할게. 한국 사회 변함. 천천히. 나는 다시 웃음. 지은이 덕. 하지만 그날의 상처. 영원. 사랑은 이김. 인문. 끝.